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는 2학년 6반 영어회화 수업을 맡은 김정민입니다. 이번 주는 원래 화상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화상 수업 준비가 좀 익숙치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우리 적응 기간을 갖고 대면 수업 때 만나서 열심히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러닝센터 새로 생긴 데에서 수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은 교실로 배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대면 수업 때 만나서 좀 더 뭐 수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선 우리 영어 회화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오리엔테이션 정도를 하고, 그리고 짧게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교과서를 펼쳐주세요. 자, 교과서를 보면 1과부터 8과까지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업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 이 모든 단원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1단원부터 8단원까지의 theme 1과 그리고 theme 2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theme 1과 그 다음에 있는 theme 2 이렇게 4페이지, 자, 요 4페이지 정도만 수업 시간에 다루면서 자, 수업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가장 관심 있거나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평가죠, 평가. 자, 평가는 2회고사, 1회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자, 2회고사 한 번만 봅니다. 지필평가는. 그래서 2회고사가 50%가 반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행평가. 자, 수행평가가 역시 50%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뭐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대충 뭐 수행평가 정도는 2개의 영역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평가는 2개의 영역인데, 자, 하나는 우리가 show and tell이라고 해서, 자, 어떤 뭐 물건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보고 tell, 말하는, 자, 이런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presentation, 자, 뭔가 발표하는 수업. 그래서 우리가 영어 회화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많이 연습을 하고 많이 익혀야 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평가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이 수업에 대해서 자, 영어 회화 수업은 독해 위주의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독해 위주의 수업이 아닙니다. 영어 회화 수업은 말 그대로 회화, 말하기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는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뭐 발표하는 내용이라든가 활동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기록부에 교과 세특에도 반영이 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단어 어휘력도 굉장히 약해서 발표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저히 뭐 못 읽겠다라고 하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문장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단어만이라도 뭐 읽거나 발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노력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못한다고 저는 못해요 라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읽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외워서라도 암기를 해서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회화 수업을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단어를 쓰고 싶은데 그런 단어를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절대로 선생님은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의논을 해서 찾아서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쌤한테 물어봐서 쌤이 대답을 해주면 그건 오래 남지 않지만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보거나 또는 친구들과 의논을 하거나 해서 해결한 사항들은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휘력 향상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화 유지의 수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회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어휘력이죠. 그래서 물론 어법 실력, 기본적인 어법 실력도 갖추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어법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휘력. 우리가 어휘를 많이 알아야 내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화 수업이지만 여러분들이 어휘 암기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단어 암기를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영어 회화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많이 도와주면 우리가 좀 더 한 학기 동안 즐겁고 활기찬 영어 회화 수업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 수업을 한번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적응 기간으로 길게 수업하지 않고 좀 짧게,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회화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혼자 말하기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교과서 1과의 Theme 1, Listen and Talk, My Personality라고 하는 부분을 펼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personality라고 하는 부분은 다 알겠죠? 자, personality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보통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격. 자, 그래서 우리 일과에서는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 성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뭐 싫어합니다. 정도의 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격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 거기 A번에 보면 get ready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your personality like? Think and call it stars 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선 당신의 성격이 과연 어떤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think and call it stars. 자, 한번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의 성격, 요 성향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그 별표 안에 색깔을 칠해보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거기 가로 안에 있는 5개의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뭐 어떤 학생들은 아마 이 단어들 5개의 단어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뭐 일부만 알고 있고 아니면 뭐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있다고 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뭐 이것은 어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면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여기 activ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active. 그래서 active란 단어는 아마 거의 다 모든 학생들이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active란 단어가 어떤 뜻이죠? 네, 그렇죠. 활동적인 또는 뭐 적극적인 이란 뜻이죠. 자, 활동적인 또는 뭐 적극적인. 쌤이 지금 이게 수업이 아직 좀 손에 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지루하거나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active는 우선 활동적인, 적극적인 이런 단어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있는 단어가 자, 그림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sociable, sociable. 여러분들 society라는 단어 알죠? society. society가 뭐예요? 사회라는 단어죠. 사회는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죠. 그래서 sociable이라는 단어는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사교적인이라는 뜻이죠. 사교적인. 사람들 많이 사귀는 거 좋아하고 밖에서 친구들 많이 만나는 거 좋아하는 sociable, 사교적인이라는 단어.
자, 세 번째는 자, 그림 속에 보니까 밧줄을 꼭 잡고 있죠. 그래서 persistent, persistent. 자, 이 persistent란 단어의 뜻은 뭘까요? 자, persist라고 하는 여기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ent를 빼게 되면 persist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persist란 동사의 뜻은 추구하다. 추구하다의 뜻은 뭐예요?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persistent란 단어의 뜻은 바로 끈기 있는이란 뜻이죠. 끈기 있는. 끈기 있게, 지구력 있게, 인내심 있게 계속해서 끈을 잡고 있는, 끈기 있는이란 단어 persistent. 자, 다음 네 번째 여기 주의 표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cautious란 단어의 뜻은 뭐겠어요? 뭔가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주의하고. 우리가 보통 뭐 신중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겠죠.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뭐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고 여러 번 생각을 거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cautious란 단어. 신중한 또는 뭐 조심성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 이거 우리가 뭐 많이 아는 단어죠. impossible 이라는 단어에서 im을 지웠네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possible은 가능한 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을 굉장히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성향이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optimistic 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 단어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optimistic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낙관적인이라는 뜻이죠. 낙관적인.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데 이런 낙관적인이란 단어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닌 나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낙관적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단어들에 나는 어느 정도 성격이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별표에 한번 색깔을 한번 칠해보세요. 자, 내 성격이 활동적이면 과연 어느 정도 부분, 아니면 사교적인지, 끈기가 있는지, 신중한지, 낙관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별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별표를 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What is your personality like? 라고 물으면 뭐 I'm pretty active 또는 I'm pretty sociable 또는 그냥 뭐 우리 pretty라는 단어 pretty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뭐 예쁜이라고도 쓰긴 쓰지만 우리가 pretty 하면 꽤라는 단어죠. 꽤. 저는 꽤 활동적입니다. 저는 꽤 사교적이에요. 라고 하는 pretty라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I'm active 또는 I'm sociable I'm persistent, I'm cautious, 또는 I'm optimistic 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여기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단어들과 뭐 비슷한 말이라든가 자, 또는 어떤 반대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어휘력을 한번 향상시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여기 지금 sociable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이 sociable 사교적인이란 단어. 그럼 여러분 이 사교적인이란 단어랑 좀 반대된다. 나는 별로 이렇게 친구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낯도 가리고 이래요. 저는 이럴 때는 우리가 과연 어떤 표현을 쓸까요? 사교적인의 반대? 뭐 꼭 반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좀 낯을 많이 가리고 수줍음을 많이 타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 부끄러워하는 또는 수줍어하는 이라고 하는 뭐 shy라고 하는 표현도 있겠죠. shy. I'm shy 하면 저는 좀 낯을 많이 가려요. 저는 많이 수줍어하는 편이에요. 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고 자 또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뭐 내성적이다 또는 뭐 외향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내성적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긴데 introvert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성적인이란 단어예요. 내성적인. 그래서 저는 사교적이지가 않고 좀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 사귀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라고 할 때 I'm pretty introverted 또는 I'm pretty sh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말이 빠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번 단어들도 따라서 읽어보고 한번 여러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금 가져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끈기 있는 이라고 할 때, 그럼 저는 끈기가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래서 뭐 끈기가 없어요 라고 할 때는
뭐 가장 뭐 편한 방법은 우리가 persistent란 단어 앞에 non을 붙여주는 거죠. non, n-o-n. 그래서 non-persistent 하면 자, 우리 non, no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반대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는 끈기가 없어요. 저는 정말 옛날 가다가 뭔가 금방금방 끊겨요. 라고 할 때는 I'm pretty non-persistent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있던 아까 우리 cautious란 단어, 신중한이라고 하는 단어. 자, 우리 이 신중한이란 단어가 같은 뜻의 단어로 자, 이것도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prudent란 단어가 있어요. prudent. 그래서 prudent 하면 바로 신중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는 꽤 신중한 편이에요 라고 표현하면 I'm pretty prudent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저는 너무 좀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경솔해요. 신중하지가 못해요. 라고 할 때는 자, 우리가 반대말 표현에 prudent라는 단어 앞에다가 접두사,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붙이면 돼요.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im을 붙여주면 돼요. I am. 그래서 imprudent 라고 하면 저는 좀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m pretty imprudent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낙관적인이란 단어.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우리 optimistic이라고 하는 낙관적인이란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optimistic이란 단어의 과연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뭐든지 매사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전 좀 뭐 약간 좀 우울하고 좀 비관적이에요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 비관적인 또는 우리가 회의적인 뭐 어떤 미래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pessimistic이라는 단어죠. 자, 그래서 optimistic의 반대가 바로 pessimistic. 그래서 비관적인 또는 회의적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5개의 단어를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파생될 수 있는 자, 다른 단어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어휘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자, 많이 암기를 해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한번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단어, 우리가 지금 배운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의 성격과 가장 맞는 단어를 써서 한번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지는 못하겠지만 쌤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자, 겉으로 자, 발표를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your personality like? 네, 어떤 사람은 뭐 I'm active 또는 뭐 I'm pretty sociable, I'm pretty introverted, I'm shy, 뭐 I'm imprudent 라고 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우선 여기 A번에 get ready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성향을 나타내는,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자, B번에 자, listen in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listening, 자, 짧은 스크립트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 2, 3번에 자,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B번에 listen in. 자, listen and answer the questions라고 해서 자, 여기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자, 뭔가 질문이 이제 들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1번에 which picture shows bread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과연 어떤 사진이 지금 bread를 보여주고 있는가. 자, 그래서 뭔가 이 bread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과연 bread의 성격이 어떤가를 파악하셔서 A, B, C 중에서 자, bread의 성격에 가장 알맞는 사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1. Which picture shows Brad? Welcome to School Radio. Today, we're asking new students about their personalities. Hi, what's your name? My name is Brad. Hi, Brad. Would you tell us about your personality? Sure, I'm friendly and outgoing. I like to be around people. 2. 자, 우선 1번 문제만 자, 들어봤죠. 자, 그러면 뭐 어떤 친구들은 이미 답을 찾은 친구들도 있겠고 어떤 친구들은 약간 놓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을 한번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Which picture shows Brad? Welcome to school radio. Today, we're asking new students about their personalities. Hi, what's your name? My name is Brad. Hi, Brad. Would you tell us about your personality? Sure, I'm friendly and outgoing. I like to be around people. 선생님 잘못 눌렀네요. 자, 1번. Which picture shows Brad? 자, 브래드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진. 자, 몇 번이라고 고르셨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정답은 C번이죠, C번. 자, 뭔가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있는 것들이죠. 어울려 있는 모습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문장씩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 사람이 왜 C번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ich picture shows Brad? Welcome to school radio. Today, we're asking new students about their personalities. 자, Welcome to School Radio. 자, 그래서 School Radio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봐요. 자,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oday, we are asking new students about their personality.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student,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뭐에 대해서? Personality. 자, 그들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Hi, what's your name? Hi, what's your name? 자, 지금 어떤 인터뷰하는 학생을 불러놓고 이제 진행자가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묻고 있죠. My name is Brad. Hi, Brad. Would you tell us about your personality? 자, 그랬더니 드디어 브래드라는 학생이 등장을 했네요. 자, 그러면서 My name is Brad라고 했더니 이제 진행자가 Hi, Brad. Would you tell us about your personality? 자, 우리가 뭔가 성격을 묻는 표현. 자, 그래서 Would you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About 뭐에 대해서? Your personality.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자,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브래드가 Sure, I'm friendly and outgoing. I like to be around people. 자,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죠? 자, sure, 물론입니다. I'm friendly and outgoing. 자, friendly라는 단어. friendly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자, friendly 하면 그렇지. friend, 친구. 즉 굉장히 friendly, 사교적이다, 친화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자, 그 다음에 and outgoing. 그래서 outgoing이라는 단어의 뜻도 마찬가지로 외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sociable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말이 바로 outgo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우선 쌤이 여기 스크립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자, friendly, outgoing. 그래서 friendly, 친화적인, outgoing, 뭐 사교적인. 그래서 둘 다 비슷한 표현이죠. 뭔가 친구,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I like to be around people. I like, 저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To be around people. 사람들 around,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즉 주위에 사람들 많은 거 저는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혼자 사는 활동보다는 주위에 사람이 많은 제 C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C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Which saying best describes Sumi? 자, 이번에는 2번에 수미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수미라는 학생에 대해서 자, 과연 어떤 말이 가장 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지 자, 요거를 한번 골라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들어봅시다. 2. Which saying best describes Sumi? Hi, Sumi.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Well, I'm pretty quiet. Are you? Yeah, I tend to be cautious too. I always think before I act. 자, 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못 들으셨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자, 어떤 속담이라든가 어떤 문장이 가장 많이 맞을지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One. Which picture shows Brad? Welcome to school radio. Today, we're asking new students about their personalities. Hi, what's your name? My name is Brad. Hi, Brad. Would you tell us about your personality?
Sure, I'm friendly and outgoing. I like to be around people. 2. Which saying best describes Sumi? Hi, Sumi.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자, 여기에 문장대로 문장 번호에서 나오는 기능이 없어서 제가 지금 1번 처음부터 다시 틀었는데, 자, 우선 지금 2번의 첫 문장이 Hi Sumi,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라고 해서, 자, 당신의 성격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죠.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오겠죠. Well, I'm pretty quiet. 자, 답이 나왔죠. Well, I'm pretty quiet. 우리 뭐 well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좀 약간 첨가어 기능을 하면서 중간중간 문장을 약간 이어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 별다른 뜻은 없고, Well, I'm pretty quiet. 글쎄요, 저는 매우 좀 꽤 quiet. 여러분들 quiet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쓰는 표현이죠. Be quiet. 조용히 해라 라고 할 때. 그래서 I'm pretty quiet 하면 저 꽤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표현 quiet라고 하는 표현 나왔네요. 조용한. 저는 좀 약간 조용한 편입니다. Are you? Are you? Yeah, I tend to be cautious too. Are you? 아, 당신 그래요? Yeah, I tend to be cautious too. 아, 자, 저는 지금 제가 cautious란 단어, 우리 아까 배웠던 단어죠? 여기 cautious란 단어. 자, 굉장히 저는 신중한 편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cautious.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성격 대충 파악됐죠. 조용하고 굉장히 cautious.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I always think before I act. 3.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I always think before I act. I always think. 난 항상 생각해요. 자, 언제? Before I act. 내가 항상 행동을 하기 전에.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무조건 심사숙고를 해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2번에서 이제 Which saying best describes Sumi? 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자, 이런 어구는 과연 무엇일지. 자, 여러분들은 고르셨나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A번이죠. A번. 자, A번의 뜻은 look before you leap. 자, 우리 영어 속담 중에 하나죠. look, 봐라. before you leap. 당신이 leap. leap이라는 동사의 뜻은 바로 우리가 뛰다라는 동사예요. 뛰다. 자, 그래서 당신이 뛰기 전에 먼저 봐라. 즉, 당신이 어디로 점프를 할 때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뭔가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표현이죠. look before you leap.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는 속담으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A번이 바로 굉장히 신중한 이런 어구를 나타내는 단어들이겠죠. 자, 이제 B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약간 생소한 어구일 것 같아요. B번은 No man is an island. No man, 사람이 없어요. 무슨 사람? is an island. 이게 섬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 어떠한 사람도 island, 섬인 사람은 없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혼자인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 이게 어떤 영국의 시인의 시에서 나오는 구절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한 대륙의 일부, 즉 여러 사람들 무리 속에 사는 일부이지 한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섬을 이루고 살 수는 없다. 즉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No man is an island. 섬에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 C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속담일 거예요.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연습이 make perfect. 완벽함을 만든다. 즉 계속해서 연습하고 끈기 있고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자, 그런 어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미가 굉장히 조용하고 cautious, 조심성 있고 신중하다 그랬으니까 자, 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바로 A번에 look before you leap. 자, 당신의 어떤 뛰기 전에 봐라. 즉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번에 대해서 Which activity would Michael probably enjoy the most? 자, 이 3번에는 자,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나 봐요. 이 마이클이 가장 즐겨 할 것 같은 액티비티, 활동을 한번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잘 듣고 자, 마이클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뭐를 가장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캐치해서 3번의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한번 들어봅시다. Which activity would Michelle probably enjoy the most? Next up, we have Michelle. Tell us about your personality. The best word for me is active.
So, you like sports and outdoor activities? Stuff like that? Yup, I'm active and enthusiastic. 자, 다시 한번 듣는데 이번에도 또 이게 1번부터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을 다시 한번 듣고 3번 One. 다시 갑시다. Which picture shows Brad? Welcome to school radio. Today, we're asking new students about their personalities. Hi, what's your name? My name is Brad. Hi, Brad. Would you tell us about your personality? Sure, I'm friendly and outgoing. I like to be around people. 2. Which saying best describes Sumi? Hi, Sumi.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Well, I'm pretty quiet. Are you? Yeah, I tend to be cautious too. I always think before I act. 3. Which activity would Michelle probably enjoy the most? Next up, we have Michelle. Tell us about your personality. 자, 3번의 첫 번째 문장에 next up. 여기 next up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next up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next up. 자, next up의 뜻은 next in line, 즉 다음 순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in line, 선에서 next, 다음이니까. 자, 다음 순서로는 뭐 다음번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next up이라고 하는 이런 회화적인 구어체 표현이 있다는 거. 그래서 next up, 자, 다음번에는 we have Michelle. 자, 그래서 우리는 미셸이라고 하는 학생을 뭐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미셸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tell us about your personality. 그래서 당신의 한번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 best word for me is active. 자, 그랬더니 이 학생이 the best word for me is active. 자, 저에게 the best word, best, 가장 최상의 단어는, 즉 저를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단어는 is active. 자, 우리 active란 단어 아까 처음에 배웠었죠, active. 그래서 뭔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 자, 그럼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사람의 가장 어울리는 활동이 나오는 것 같죠.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you like sports and outdoor activities? Stuff like that? Yup. 자,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So you like sports and outdoor activities? 자, 그렇다면 당신은 좋아하겠네요. 스포츠, 스포츠라든가 또는 outdoor activity. outdoor 하면 우리 인도어의 반대니까 outdoor, 야외, 바깥. 자, 야외 활동들을 좋아하겠네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stuff like that이라고 해서 자, 여기 우리 stuff like that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자, 옆에 보면 뜻이 similar things or activity. similar한 단어의 뜻이 뭐예요? 유사한, 우리 비슷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stuff like that 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 비슷한 것들이요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자, 구어체적인 표현이죠. stuff like that. 뭐 그런 것들이요, 비슷한 것들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Yup. I'm active and enthusiastic. 자, 그랬더니 yup. 자, 여기 yup이라는 표현 나오죠? yup, yes라고 하는 표현의 구어체 표현이죠. 맞아요, 그래요 라고 하면서 I'm active and enthusiastic. 저는 active,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enthusiastic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자, 이 단어도 굉장히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enthusiastic. 자, enthusiastic 하면 뜻이 그렇죠, 열정적인이라는 뜻이죠. 열정적인. 그래서 우리 이게 열정적인은 형용사 표현이고 우리가 명사로 열정이라고 할 때 열정이란 단어가 바로 enthusiasm이란 단어죠. enthusiasm. 이게 마지막에 m이에요. m. enthusiasm. 그래서 enthusiasm이란 단어의 형용사 표현이 enthusiastic.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열정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답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어떤 활동이 과연 이 미셸이라는 학생, 이 사람에게 가장 맞는 활동일까요? A번 reading a book, 책 읽기. 굉장히 활동적이라고 했는데 책 읽기는 굉장히 좀 약간 내성적인 것 같죠? B번에 playing sports, 스포츠 하기. 이거 맞겠네요. 야외 활동 좋아하고 아까 자, 스포츠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세 번째는 watching a movie, 영화 보는 거. 물론 뭐 외향적인 사람이 영화 보는 거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까 얘기할 때 스포츠라든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오늘 쌤이 짧게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뭐 선생님도 약간 지금 처음이라서 떨리고 여러분들도 좀 쌤의 수업을 듣기가 지루하거나 힘든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음에는 더욱더 좀 좋아진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고 우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